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F-21 개발에 관한 흑역사를 좀 덧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역사라 그래서 무슨 구린 역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검은 진땀을 흘린 역사입니다. 그래서 흑역사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청자님들 중에 이제 일부께서 그 박모라는 그 F-22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의 F-22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하는데 뭐 책임자급의 사람이 그 전체를 몽땅 다 들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발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런 그 드라마틱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짚다 보면 지금 우리의 군사기술과 우리의 군수산업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드라마틱한 그 설이죠. 그 드라마틱한 설을 좀 짚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우리의 군사기술과 군수산업의 특징을 알다 보면 야 이거 한 5년쯤 지나면은 정말 뭐 중국이랑은 그냥 뭐 좋은 말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안 붙을 때가 많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뭐 KF-21에 이게 뭐 DJ가 뭐 이거 개발을 선언했다. 2000년 얘기입니다.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제 밀리터리 쪽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도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마치 KF-21 성공이 문재인의 뭐 커다란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배꼽을 잡을 그런 그 유튜버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배꼽을 잡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죠. 저는 이제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2000년에서 2009년. 2000년에 이제 김대중이 우리도 이제 국산 전투기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DJ가 여기에 대해서 그 국방부 산하의 연구원이죠. 카이다, KIDA 그리고 KDI 거기서 이제 그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타당성 조사할 때마다 국산 전투기 개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9년 동안 반복해서. 이거를 이제 MB 정부가 들어서 MB 정부가 이걸 건국대 쪽에 시켰어요. 그랬더니 타당성이 있다로 나온 거예요.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어떤 전투기를 만들어야 돼 개념 탐구가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단발파와 쌍발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단발파는 말하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엔진의 그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 한 22,000파운드, 23,000파운드 압력 그 추력 수준입니다. 단발파는 그 정도 해서 그냥 소박하게 이제 하나 만들어 보자. 왜 그러냐면 T-50, FA-50은 공식적으로 록마와 록히드 마틴과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혼자서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소박한 단발파의 얘기고요. 쌍발파의 관점은 뭐냐면 야 무슨 소리야. 일단 몸통은 근사하게 뽑아놓고 그 안에 뭐 장비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몸통을 일단 근사하게 뽑자. F-22나 F-35처럼. 그러려면 엔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엔진의 성능이 제한돼 있으니까 엔진을 2발 채우자. 그러면은 그 엔진의 추력이 최소한 F-35는 넘어갈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KF-21의 엔진 추력이 F-35보다 조금 위죠. F-35가 43,000인가 되고 저희가 이제 애프터바나 기준 44,000인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쌍발파가 제압을 했어요. 쌍발파의 수장은 누구냐면 당시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참모총장입니다. 그리고 그 최 총장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김관진 국방장관이고요. 김관진 장관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게 큰 분수령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대통령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작품이에요. 장관으로 따지면은 김관진 장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강력하게 소신을 갖고 우리 공군 예산 좀 깎아도 돼. 깎아도 돼. 그걸로 해서 좀 만들 때 일단 몸통에 근사하게 나와 있어야 거기에 뭘 담아도 담아보는 거지. 이렇게 소신 있게 밀어붙인 사람은 최 총장입니다. 여기 무슨 DJ가 어딨어? 문재인이 어딨고. 참 진짜 뻔뻔한 소리라는 거예요. 뻔뻔한 소리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떨렁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2015년에 록마가
그 비행기에 넣을 수 있는 4대 그 지능 그거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거 우리 제공 못합니다.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못하죠 당연히. 하나가 이제 에이사 레이더고 두 번째가 적외선 추적 IRST고 세 번째가 전자광학 추적 EOTGP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일렉트로닉 워페어 스위트 그래서 EW 스위트 그게 이제 상대방 재밍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는 우리 제공 못한다. 그건 전략 자산이다. 그거 아주 첨단 기술인데 우리가 어떻게 제공하냐. 그래서 롱마가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통을 서로 근사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거기다 넣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때 이게 전체 분위기가 뭐 좀 싸하니까 꽁꽁 앓으면서 시간이 가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원 저기 ADD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이 4대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2010년경부터 내부적으로 개발을 했을 거예요. 4대 기술 개발을. 그래서 그게 2019년경에 그건 추정입니다. 2019년경에 개발이 완료됐어요. 왜 2019년으로 추정하냐면 2020년에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완성됐을 거다. 혹은 완성 직전이다라는 거를 확신을 가졌을 거다. 이 선수들끼리.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엊그저께까지 이제 시제기 만들고 시제기 개발하고 이제 초도 비행한 거예요. 그게 이제 4단계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그 살색으로 해놓은 거 비행 제어, 시뮬레이터, 센서, 계측, 통합 툴은 이제 도구죠. 이거는 돈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비교적. 그냥 카이 엔지니어들이 그냥 몸뽕 받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 2단계도 이미 했어요. 1단계 말서부터 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할 만한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있어요. 드론, 헬기, 그 다음에 T-50도 있고, 그거 가지고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일이에요. 저기 비행 제어 쪽, fly by wire라 그러죠. FBW.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저건 제가 HITL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비행기 그 각 서브 모듈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꼬리 날개 여기 이쪽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이 수평 날개 이쪽에 달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물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람이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저기 그 외부 조건에서 뭐 바람이 지금 50m 속도로 옆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외부 조건 바꾸면 얘가 막 움직여 실제로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엔진은 이제 불꽃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엔진에 그 추력을 높이라고 혹은 낮추라고 지금 오다가 나갔습니다. 이거 이제 엔진 전 단계 그 오다 나가는 데까지가 딱 보여지는 거죠. 그 컨트롤 쪽이. 그래서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계속 변수를 바꿔가면서 룹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인 더 룹이에요. 룹이라는 건 도는 뺑뺑 도는 그런 시스템을 루프라 그러거든요. LOOP. 그 동그랗게 돼서 옛날에 쓰던 여성 피임 도구가 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룹이에요. LOOP. 그 하드웨어 인 더 룹.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의 하드웨어들이 루프를 형성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종합적 시뮬레이터죠. 근데 이게 제대로 도나 안 도나 보려면 센서를 붙이고 계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특수한 용도의 센서가 없다 그러면 만들어야 될 거고 특수한 용도의 계측 장비가 없다 그러면 부품 사다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 관리 툴 만들어야 되고 이걸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이건 특별한 돈이 안 드니까. 그러면서 카이가 자기 직원을 유지하면서 그 핵심 이런 쪽 하는 직원들을 유지하면서 이 풀을 유지한 거예요. 또 그 협력업체를 유지하면서 뭐 그동안 헬기도 개발하고 그동안 T-50도 팔고 T-50도 이제 좀 손보고 F-50도 FA-50도 팔고 이러면서 그 풀을 유지한 거예요. 10몇 년을. 그러면서 이게 다져진 거라고요.
아무튼 간에 2019년, 2020년에 이제 이 4대 기술이 이제 기본 그 싹이 다 이제 확신이 되니까 그때부터 2019년부터 시제기 개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지나니까 초도 비행한 겁니다. 이런 과정인데 여기 어디 김대중 이름이 어디 나와? 처음에 2000년에 한번 합시다 하고 말한 거 외에는 뭐 나오는 게 없는데 갑자기 뭔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선언하심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거 참 진짜 뻔뻔해. 만약에 김대중을 그 정도 거론을 하려면 거론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뭐 한 20초 걸렸겠지. 그러면 박근혜, 김관진, 최 총장은 10분은 거론해야죠. 거기다 오마이나 뭐 이런 데는 갑자기 여기 문재인은 왜 끼어들어? 아, 문재인은 중국 그 중국을 태산으로 모시고 살고 평양이랑 어깨 동무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좀 살펴봐야 되냐면요. 이 카이나 이쪽 그 관련 분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를 알려면 이 구조를 제가 뭐 이런 다이어그램 제가 그려본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지능 엔진이 있을 거예요. 이 지능 엔진이 이쪽으로는 비행기 자동 비행 제어 쪽을 물고 있을 거고요. fly by wire, FBW를. 저쪽으로는 조종사가 만지는 미션 컴퓨터를 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두 군데죠. 하나는 이제 그 4대 핵심 기술, 에이사 레이디어, 그 다음 적외선 추적하는 IRST, 전자광학 추적하는 EOTGP, 그 다음에 재밍하는 EW 스위트.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진짜 이제 쏘면 가서 쏘는 것들, 두드려 부시는 거. 여러 각종 미사일과 폭탄. 이런 구조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한 기본 틀을 카이는 준비했고, 업체는 저 왼쪽에 노란 쪽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저 4대 기술을 그동안 갈고 닦았고, 또 미사일 만드는 데는 또 미사일을 또 갈고 닦았고 그랬겠구나 하고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카이는 이 전체 틀을 통합하는 걸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특히 저 자동 비행 제어라든지 지능 엔진 이런 건 다른 거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요. 이미 비행기가 있으니까. 이미 FA-50도 있고 헬기도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박땡땡이라고 이 스토리는 이거예요. 록히드 마틴에서 일하던 박땡땡이란 분이 설계 소프트웨어를 몽땅 애국적으로 절도하셨습니다. 카이는 이 애국적 절도물에 대해서 애국적 작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KF-21은 노하우를 국산화할 수 있었습니다. 박땡땡님은 이 일로 미국에서 21개월 감옥을 사셨습니다. 물론 저 애국적 절도 저런 용어는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개념이 없다. 이 사람 박땡땡이란 분은 한국말을 하실 분이지 법률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에서 일을 했겠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일한 회사의 저 주장이 맞다면 자기가 일한 회사의 영업기밀을 훔쳐서 자기가 타국에다 넘긴 거예요. 저 주장이 맞다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런 사실이 있었다면 뭘 자랑이라고 저렇게 떠들고 무슨 대단한 애국적, 창피해서라도 저건 가만히 숨기고 있어야죠. 아니, 절도든 작물 취득이든 애국이고 국산하면 장땡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뻔뻔한 범죄적 관점 아니에요.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자고. 그런데 저 스토리가 과연 맞을까? 몇 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첫째, F-22의 그런 노하우라는 건 국가 전략 자산이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판 적도 없죠. 그 비행기를. 미국만 써온 비행기죠. 근데 그거를 몽땅 노하우를 훔쳤어. 근데 21개월밖에 감옥을 안 살아. 뭐 저런 게 어딨어. 일단 진짜 그 F-22의 노하우를 몽땅 훔쳤으면요. 감옥을 종신형을 삽니다. 미국이. 거기다가 롱마가 여전히 KF-21의 파트너예요. 컨설팅 파트너예요. 그 롱마는 호구예요.
자기 핵심 노하우를 다 빼돌렸는데 카이가. 그래서 그거 갖고 KF21을 만들었다는 게 저 소리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록마는 뭐하러 컨설팅 파트너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냐고. 거기다 세 번째, F22에서 뭐 몽땅 훔쳤다 그러는데 몽땅이 어디까지가 몽땅이야? 그 세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박땡땡이라는 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뭐 존재하실 수 있겠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많이 안 들여다봤어요. 그분이 무엇인가 KF21에 기여했고요. 또 그분이 그 때문에 21개월을 복역했다면 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박땡땡이라는 분에게도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주장하면 박땡땡이라는 분한테 국가반역 절도범이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럼 박땡땡 저런 분이 정말 뭔가 기여했다면 그분한테 치명적 명예훼손이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애국이면 당신네 나라에 대해서 국가 반역해도 되고 절도해도 돼. 이 소리밖에 더 되냐고 저게. 우리 좀 상식 좀 갖고 살자고요. 그래서 과연 그분이 뭔가 기여했다면 그게 뭐였을까를 한번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런 분이 존재하고 그런 분이 감옥을 살았고 그런 분이 KF21에 뭔가 기여했다면 합리적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뭔가를 했다면은 아까 이 그림 중에 그 핵심 지능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FBW 비행 제어 분야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노란 박스에 있었던 4대 에이사 레이더, 그다음에 IRST, 그다음에 EO 전자광학, 그다음에 EW 수 재밍 이건 다 하드웨어를 수반해요. 그리고 저거는 노하우가 하드웨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락히드 마틴일 수도 있고 예서 레이더는 보통 레이시온 거 쓰잖아요. 락히드 마틴이. 그 레이시온이 저거 하드웨어 칩 설계도를 락히드 마틴에 다 갖다 바쳤겠어요? 안 바치죠. 그러니까 저쪽은 훔칠 수도 없고 훔칠 게 없는 거예요. 록마 자체 안에. 그럼 무기를 무기 훔치고 여행 가방에 넣고 왔나? 그것도 불가능해. 그럼 남는 건 뭔데? 남는 거는 여기서 보면 자동 비행 제어 쪽하고 비행 제어 FBW 쪽하고 지능 엔진 그리고 미션 컴퓨터는 못 훔쳐요. 여러분 저거는 환경이 정해져야 뭐 무기를 뭘 쓰게 된다. 하드웨어를 뭘 쓰게 된다. 항전 장비를. 그러면 미션 컴퓨터는 그걸 통합해서 사람한테 보여주고 휴먼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애여가지고 저거는 뭐 바깥이 정해지면 그냥 정해지는 거니까 저건 별거 없다고요. 그럼 결국은 뭔가 자동 비행 제어랑 관계된 걸 거다. 만약 기여했다면. 그리고 저는 기여하셨다면 기여한 부분은 뭐냐. 발상과 접근에 대한 세미나나 컨설팅이었을 거다. 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요. 경험 있는 사람이 그건 이런 식으로 발상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 그 10분 동안 그 한마디 해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학구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록히드 마틴의 고유한 영업 노하우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거가 이쪽 얼굴에서 보면 좀 절도 같기도 한데 저쪽에서 엄격하게 보면 절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21개월을 복역했다면은 21개월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형량이 됐다는 게 수긍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문가로서 내가 고국이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지만 나는 우리 회사 영업기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학술적 이론을 얘기했다. 그거 핵심 지능 엔진은 게임 회사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물리 엔진이랑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좀 참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다 이거지. 저분도 뻔히 아는데 여기 한미 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요. 육군, 공군, 해군 다 한미 간의 관계 굉장히 깊다고. 국방부 다 그 핵심들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가서 제가 록마에서 여기 지금 저기 디스크에 하드 디스크에 다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쓰십시오. 이랬겠냐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들고 나올 정도로 록마가 보안이 허술하지도 않고 그분이 그랬다면 그분이 약간 도른분이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 그냥 조국을 배신한 절도범이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 그래서 저 주장 아까
로마에서 박땡땡이란 분이 모든 걸 다 들고 나와서 이게 KF-21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들고 나오신 게 F-22의 노하우 전체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박땡땡이란 분을 굉장히 모욕하는 소리라니까 좀 모욕 좀 하지 말자고요. 그런 분이 정말로 계셨고 개요하셨고 21개월 복역하셨다면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막 얘기하는 신이 나서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심리를 보면 애국적 절도면 다 좋은 거야. 근데 그 애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이야.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배반이야. 대한민국에 유리한 애국이면 다 좋아. 살인을 해도 좋아. 절도를 해도 좋아. 간첩질을 해도 좋아. 아니 뭐 그런 게 있냐고. 좀 관점이 좀 건강하지 않잖아요. 저런 스토리를 막 떠드늘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막 칭송하는. 아니 미국인인데 막 가는 말로 언제 봤다고 내 동포야? 언제 봤다고 내 동포냐고. 또 동포라고 한들 미국에서 그 총기 사고로 제일 많이 죽는 건 가족끼리 죽여요. 사람은 혼자 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 무슨 거기에 갑자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우리 좀 냉정해지자니까요. 판단이 좀 정상적이어야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럼 박땡땡이라는 분이 뭔가 기여했다 그러면 이제 자동 비행제어 쪽을 기여했겠네. 오케이. 근데 제가 왜 이 양반이 사실은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구적 이론적인 코멘트였을 텐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를 꼬나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운털 박혀서 이제 들어다가 저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들어다가 이제 사실상 죄가 없다시피 한 거니까 없거나 그냥 가볍게 한 20개월 때려서 그냥 감옥 살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20개월 복역이 있었다면. 자, 그럼 이제 자동 비행 제어 파트다. 저 양반이 기여했다면 오케이. 그거 우리 한 거 같은데. 전투기 비행 제어를 FW라 그러는데 헬기 비행 제어를 AFCS라 그래요. 좀 다르기 때문에.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특히 뭐가 힘드냐면 헬기가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뒤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투기는 앞뒤로 흔들리는 거 피치,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리는 거 로우, 그 다음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도는 거, 뱅뱅 도는 거, 이 세 가지만 잡으면 돼요. 이 고정익들, 날개 있는 것. 헬기는요, 날개 고정익이 아니잖아요. 회전익이잖아. 날개가 도는 애 아니에요. 회전익은 날개 도는 힘까지 계산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엔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헬기 쪽이 저게 굉장히 골 아픈 데가 있다고요. 저게 네 가지가 서로 동쪽으로 전투기 쪽은 자동 비행 제어가 세 가지가 동쪽으로 작동하는데 헬기는 네 가지가 동쪽으로 작동해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헬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헬기에서 자동 비행 제어가 잘 되는 건지는 뭘 딱 보면 아냐면 비행기가 제자리에 제대로 딱 떠 있냐. 그 다음에 비행기가 뒤로 쫙 미끄러지듯이 빠질 수 있냐. 이건 자동 비행 제어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직접. 우리가 개발한 거잖아요. LAH. 개발 끝난 거 아니에요. 경공격 헬기, 경무장 헬기. 잘 개발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자동으로. 네. 굉장히 매끄럽게 가요. 이제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잖아요. 이제 뒤로 점점 빨리 빠져요. 쭉 빠지죠, 뒤로. 저 정도면 엄청난 자동 비행 제어예요. 저게 첨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 있잖아요. 허버링이라 그러죠.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AFCS를 완벽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게 이제 날개 달린 비행기로 치면 저게 뭐냐면은 전투기 비행 제어가 되는 거예요. Fly by wire. 헬기에선 저걸 AFCS라고 불러요. 비슷한 거 했다 이거. 또 굉장히 비슷한 거 또 했어요. 우리가 드론이 10톤씩 나갑니다. 대한항공이 많이 만드는데요. 저 가오리 같이 생긴 건 이름도 가오리예요. 드론명이. 저게
오른쪽 건 이제 모델을 제가 했는데 왜냐면 사진이 실물이 별로 이쁜 게 없어서 저거 날개 길이가 한 30m 될 거예요. 20몇 m 될 거예요. 저거 저기 12,000m까지 올라가는 거. 중고도 정찰. 우리나라에서 무하브라고 부르죠. 저거 자동 제어로 올라가는데 자동 비행하는데 비행 제어하는데 저거 비행 제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땡땡이란 분과 상관없이 비행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박땡땡이란 분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저 양반 오시기 전에 이미 저런 것들이 되고 있었거든. 저 양반이 뭐 2014년인가 왔다는데. 송골매 이런 것들 큰 드론이 이미 우리가 20년 전에 떴어요. 2000년대 초에. 엔진이 안 좋아서 소리가 많이 나서 그러지. 커요. 이게 자동 비행 제어예요. 그 다음에 또 힘든 거 있어요. 엄청 어려운 거. 이거 헬기인데 헬기 진동 저감 장치, Vibration Control System (VCS). 이거는 뭐냐면요. 실시간으로 진동의 파형을 분석해요.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진동 파형이에요. 실시간이에요. 저걸 그러니까 뭐 1000분의 1초 안에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100분의 1초나. 그 다음에는 저거랑 파형은 똑같은데 위상만 달라. 그러니까 제가 올라갈 때 얘는 내려오고 제가 내려올 때 얘는 올라가요. 역위상이고 세기가 동일해. 그러니까 골과 산의 깊이와 높이가 같아.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갖고 진동 나오는 그 부위에다 대고 같이 역위상 동일세기 진동을 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겹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동이 없어져요. 이열치열이에요. 진동을 진동으로 잡는 거예요. 잠깐 이게 100분의 1초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파형이 하나가 아니에요. 진동 나오게 되면. 여러 개 파형인데 그 여러 개 파형을 각각을 분리해가지고 또 저게 진동이 항상 동일한 세기 동일한 깊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세게 나왔다가 어떤 약게 나갔다가 엔진 토크 올리면 으앙 하고 떨었다가 토크 떨어뜨리면 엉 하고 또 떨었다가 여러 개 섞여 있고 그걸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안 놓치고 잡아가지고 저걸 때려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 잡혀버려요. 우리 해냈다고요 저거. 뭐 1000분의 5초. 뭐 100분의 1초 이렇게 맞춰가지고 100분의 5초 이렇게 맞춰서 따라가면서 그 진동 맞춰서 따라가면서 역위상 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거를 실시간 프로그래밍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비행 제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센서를 가지고 실시간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센서에서 뭘 느끼고 이런 상태면은 이렇게 명령을 기계한테 이렇게 명령 때려야 돼. 그러면 이제 명령이 기계에 돌아가서 기계의 작동이 바뀌어. 그럼 얘가 또 좀 반응이 달라져. 그러면 또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점점 선순환으로 한 서너 바퀴 잡아 돌려서 딱 스무드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비행 제어잖아. 모든 게 제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더 살벌한 거. 비행기는 사고 나면 조종사하고 그 비행기 추락한 인근 마을 사람이 죽죠. 사고 나면 수십만 명이 작살나는 게 뭐예요? 원전. 원전이 이거예요. 센서와 실시간 제어예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언제 주목받게 됐냐? 뭘로 주목받게 됐냐? 제어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센서와 실시간 자동 제어를 결합시켜가지고 딱 보여준 게 대한민국 원전이에요. 세계 최초입니다. 비행 제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센서, 실시간 지능. 센서, 실시간 지능. 그러니까 센싱에 지능이 판단에 이거죠. 이게 기계야. 센싱에 지능이 센싱하고 센싱 지능이 판단에 기계의 명령. 그러면은 센싱되는 값이 또 달라져. 그럼 기계가 또 판단해. 지능이 또 판단해. 기계의 명령. 이게 한 사이클 도는데 1000분의 1초. 혹은 100분의 5초, 100분의 1초. 이거예요. 원전은 그 100분의 1초를 놓치게 되면 사고가 점점 커지니까. 이런 걸 할 때 그전엔 아날로그 센서를 썼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서 판단해. 그럼 얼마나 늦어. 디지털 센서를 했다고. 디지털 센서 많지를 않아요. 원전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필요하면 칩 만들어서 센서 자체를 개발했어요.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한전 쪽. 지금 한수원 쪽.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국제 인증까지 받았다고. 아니 국제 인증 미국 쪽에서 보니까 황당하거든. 자기들이 써오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현한다는데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보니까 이거 되거든. 그래서 인증을 해줬다고요. 안전 인증을. 그래 원전을 디지털 센서와 실시간 제어를 원전을 발명해낸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그럼 비행기에 대해서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지. 시간만 주고 사람만 붙여놓으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그 성실하게 드립 그냥 집요하게 그냥 들러붙어서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일이. KF-21에 적용하기 전에 똑같은 원리잖아요. 헬기에서 해봤고 FA-50에서 해봤고 똑같은 원리거든. 그걸 익힌 거예요 카이가. 그 전문 인력 풀을 한 20년 갈고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5년 당시에 30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카이에서 그걸 하시는 분들은 2017년이 지났으니까 47, 40대 후반. 그분들이 이런 제어 쪽을 다 통합 제어를 이끌고 있는 부장급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소주 한 잔 먹고 싶어. 제가 저기 삼천포 통영 가서 한번 쏠 수 있어. 거기 참 물고기 맛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뭐 롱마 도둑질을 찬양하지 말자 이거예요. 한국 소프트웨어 우습지 않습니다.